육아가 힘들고 답답할 땐 맘스팁. 안녕하세요. 육아캐스터 이나영입니다. 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교육관을 가져야 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참 많으시죠? 좀 더 일찍 자녀의 재능을 발견해서 키워주고 싶은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고민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 베이비뉴스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임서영 영재교육연구소 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요. 뭔가 착한 아이, 똑똑한 아이도 좋지만 기죽지 않고 좀 자신감 있게 내 할 말은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가 좀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기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요즘 그렇게 세상에 녹록치가 않거든요. 밖에 나와 보면 열심히 한다. 뭐 스펙을 만드는 사람들도 여러 많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또 되는 거는 아니니까 또 다른 비법이 영유아 쪽에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엄마가 강한 아이로 키운다 이런 주제로 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네. 오늘 소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소장님, 그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좀 일관성 있게 하라 이런 말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좀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타이거맘 이렇게 하고 또 스칸디맘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좀 상반되는 용어가 아닌가요?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죠. 예, 타이거맘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호랑이 같은 엄마. 네. 프로젝트를 짜서 계획대로 아이를 철두철미하게 키운다는 그런 스타일의 엄마고요. 엄마들이 싫어하죠. 그런 말들은. 근데 이제 뭐 스칸디맘이라 그러면 스칸디 반도라 그래서 우리가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핀란드, 덴마크 이런 자유주의 국가. 내가 우리 아이를 자유분방하게 자연 속에서 훈육을 조금 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교육이라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스칸디맘이 좀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 강한 엄마는 좀 뭔가 타이거맘인 건가요? 좀 언뜻 생각을 해보면 좀 요즘 아이를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교육관이라는 건 좀 거리가 먼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쪽에 일하는 전문가에게 뭐 타이거맘이를 원하세요, 뭐 스칸디맘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건 그냥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에는 뭐 헬리콥터맘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칭을 많이 붙였죠. 네. 많이 붙였지만 그거 하나로 유아교육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고 부족한 이야기고요.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스칸디맘 쪽보다는 타이거맘 쪽이 더 가깝고요. 그 이유는 지금 쭉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발달 시기, 그 발달 시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그 내용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마다 개개인별로 자기 성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기질에 맞춰서 우리 아이는 이런 게 더 어울려. 타이거맘 쪽이 더 어울려. 우리 아이 기질에 봤을 때는 우리 아이는 스칸디맘 쪽이 더 어울려 해서 아이들 기질에 맞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엄마가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교육 철학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SNS를 통해서 그 올바른 교육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소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올라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좀 이거였어요. 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1개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버릇없게 자라지 않게 하려고 조금 엄하게 키우는데요. 가끔 그게 눈치 보는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밖에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노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 엄하게 키우면 아이가 혹시 주눅들지 않을까, 좀 소심한 성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아이는 그 41개월 정도 되는 아이 같으면 훈육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개월 정도부터 아이한테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의 우리 엄마들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 아이한테 혼내지 않고 이 내용을 더 많이 가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한테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가르쳐주고 규칙을 주는 부모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그게 헷갈려서 네. 그래서 일관적이지 못한 부모의 훈육 태도 때문에 엄마가 있을 때는 말을 잘 듣다가 네. 밖에만 나가면 엄마 없이 눈을 피해서는 마구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필요한 적절한 훈육이 네. 좀 필요하고 네. 그 훈육을 통해서 그 아이한테 잘못된 것과 또 칭찬할 것을 구분해주면서 칭찬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에 따라서 정말 적절한 훈육 방법이 필요하겠어요. 네, 개월수에 따라서 네. 많이 다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소장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곤란할 때가 아무래도 외출할 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럼 참 난감해요. 이번 사연도 좀 비슷한 고민인 것 같거든요. 30개월 아이 엄마입니다. 집에서는 잘못을 저질러도 타이르며 대화로 풀어나가는데요. 네. 바깥에서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 제 자신도 남들 눈치 때문에 엄하게 혼내게 되네요. 혼내고 나서는 항상 후회하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집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훈육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네. 집안과 집 밖의 교육 방식 어떤가요, 소장님? 좀 일관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제가 상담실에서 매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오는 연령대들이 요 연령대인데요. 아, 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하기로 아이들이 유아기 때 0세부터 7세까지 있을 때 제일 말 안 듣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30개월에서 36개월이에요. 네. 근데 이 정말. 30개월에서 36개월에 집에 있어도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간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는 규칙과 규율을 하지 않고 있던 아이가 네. 엄마 눈치 보면서 무서우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밖에 나가면 일단 엄마 눈을 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나의 왕국이죠. 네. 근데 30개월인 이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훈육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엄마랑 손잡고 밖에 외출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훈육이 잘 안 돼 있는 아이들은 굳이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30개월에 꼭 나가셔야 될 건지 그게 저는 좀 네. 잠시 집에서 아이하고 규칙과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좀 가르쳐 준 다음에 아이가 컨트롤이 될 때 네. 외출하는 게 더 좋겠고요. 네. 그런데도 내가 굳이 가족 외식도 나가야 된다. 있잖아요. 그쵸. 또 어르신들도 만나야 되고 네. 할 때 그때 나가게 된다면 귓속말이라도 즉시 혼내는 게 좋습니다. 귓속말로. 네, 화장실에 데리고 네. 간다. 이제 보통 책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도 네. 육아서 쓸 때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자존감이 아이가 다쳐요. 자존감이 기가 죽어요. 눈치를 봐요. 이렇기 때문에 엄마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혼을 낸다라고 하는데 네. 아이는 화장실 가는 동안 잊어버려요. 내가 왜 혼이 그렇죠. 나는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놈 이렇게는 못하시더라도 네. 귓속말로 네.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 어떻게 엄마가 할 건지를 대해서 꼭 소리를 야! 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혼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네. 집에 가면 말주 안 줄 거야 라고만 해도 네. 충분히 아이는 훈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집 안에서 아주 네. 적절하게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훈육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 걸 말할 텐데 왠지 좀 엄해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릴 때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훈육을 시작해야 하는 어떤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훈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는 물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규칙이라는 걸 주는 건데 네. 훈육하는 규칙만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칭찬할 수 있는 규칙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훈육을 할 때는 9대1, 9번의 칭찬이 있어야 되고 한 번의 훈육이 그게 통하지 계속 혼내면 누가 듣고 그쵸. 싶겠어요? 네. 피하고 싶죠. 그거는 훈육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너가 혼자서 일어나서 울지 않으면 엄마는 야구르트를 줄 거야. 너가 동생을 때리지 않으면 너가 장난감을 던지지 않으면 해서 던졌을 때는 이렇게 혼낼 거야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던졌을 때는 어떻게 해줄 네. 거야 라는 말을 해야죠. 네. 그러면 엄마는 칭찬할 게 더 많아요. 헉, 가만히 있어도 너가 뛰지 않고 가만히 있구나. 엄마가 칭찬해줘야겠다. 마이쮸를 줘야겠다. 네. 너가 동생을 돌봐주고 있구나. 때리지 않아도 네. 돌봐주고 있구나.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너를 볼에 뽀뽀를 해줘야겠다.
이런 규칙도 만드셔야 네. 돼요. 그래서 집에 가정에 규칙이 한 100여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우리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함께 사는데 네. 법조항이 어마무지 많을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네. 내 가정에 우리 집에 함께 가족 구성원으로 산다면 그 가족이 함께 지켜야 되는 규칙은 하나쯤은 만들어 주셔야죠. 네. 한 하루에 한 개씩 한 30문항 네.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올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칭찬에 뭔가 법칙이 음.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칭찬. 굉장히 중요하죠. 네. 훈육보다 네.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 그 사실 타이거맘과 그냥 네. 화내는 엄마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힘들게 키우다 보면 그 경계가 참 모호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연을 제가 한번 그래서 네네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6세 맘입니다. 독박 육아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늘 혼내고 엄하게 키우고 짜증이 섞여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자존감이 부족한지 기가 죽은 건지 늘 소심한 모습,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런 자녀를 보고 있자니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요. 다 제 탓인 거죠? 이런 사연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소리 막 톤도 높아지고 또 많이 혼내게 되는데 그런 게 강한 엄마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6살 정도가 되면 일반 아이들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내가 그냥 키우기 편했던 아이들도 자기 자아가 생겨요. 네. 근데 그 자아는 어릴 때도 생기지만 6세 정도가 되면 좌측 뇌가 40% 정도가 열리기 때문에 네. 본연이 내가 엄마를 비난할 수 있는 자아예요. 그래서 네. 너 왜 이렇게 누워 있어? 라고 하면 엄마도 맨날 소파에 누워 있잖아. 이러면서 네. 엄마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 잘 듣던 이 아이가 얘가 말대꾸를 하네?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있겠어요. 생각하죠. 왜냐하면 엄마는 아직 마음에 아이를 사랑하고 예쁘고 남편도 사랑하고 이 모든 게 행복하고 이럴 때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아이가 엄마를 강하게 해도 엄마가 아 그래?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내 마음속에 화가 엄청 많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네. 이건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대드네, 막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6살 정도가 된다면 이미 그 아이는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는 뭐 훈육을 한다든지 벌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개월수별로 훈육법이 다 다른 이유가 아이들의 상황, 발달 상태, 결정적인 시기를 맞춰서 훈육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지금 6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아이를 검증하는 것보다 엄마의 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그 아이 성향에 맞춰서 키워야 되기도 하지만요. 아이들의 나이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터울이 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번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요. 네네. 5살 여와 2살 남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2명의 성장 단계가 다르다 보니 한 아이를 맞추면 한 아이가 샘을 내요. 두 아이를 함께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데 뭔가를 함께 하다가도 싸우면서 끝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엄마는 한 명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아이고 그렇죠. 이럴 때는 정말 엄마가 여럿이면 좋겠어요, 소장님. 어떤가요? 그 아이들에게 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어른의 생각으로 동생을 낳아준 거지 엄마 아빠들은 핑계로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 피부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생을 낳았다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건 맞아요.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네. 거. 네. 세상의 엄마는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엄마가 우리는 형제가 둘이야 50-50 나누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 아이한테도 엄마는 하나고요. 이 아이한테도 엄마는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본인이 이 아이한테만 따로 특별한 엄마여야 되고 이 아이한테도 특별한 엄마여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얘네 둘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막연한 생각만 하세요. 한 집에 넣어놓고. 네. 그래서 항상 먹는 것도 똑같이 나눠줘요. 그리고 오빠래요. 뭔가 다 나는 똑같다가 꼭 배려해야 될 때만 너는 오빠니까 때리면 안 되지. 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큰 아이들이 보통 다 불만이 굉장히 맞아요. 많고요. 네.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큰 아이를 보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있어서 성장이 좀 빠른 편이 많아요. 네. 그런데 큰 아이는 내가 혼자서 온니 엄마 아빠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네.
그 아이랑 놀아준다고 나랑 안 놀아줘. 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있다가 잃어버린 거고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큰 아이의 마음을 좀 더 먼저 보듬어 주시는 게 더 상처가 큰 아이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 네. 그래서 큰 아이 위주로 조금 여러 가지 성장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아이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데 네. 5살 아이하고 2살 아이예요. 네. 이 2살 아이가 24개월 전인지 24개월 후인지 네. 엄마가 조금 체크를 하시고 24개월 후라면 큰 아이랑 같은 훈육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네. 큰 아이한테는 이렇게 혼을 내고 네. 작은 아이한테 혼을 안 낸다. 그러면 또 큰 아이가 또 상처 받거든요. 네. 그래서 24개월 이후라면 같이 훈육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둘 다 손들어. 그랬으면 둘 다 애긴데도 에이 이러면서도 들썩고 있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고 만약 이 동생이 24개월 미만이라고 한다면 큰 아이를 방에 데리고 간다든지 네. 작은 아이를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이제 좀 연기를 하셔야죠. 방에 가서 엄마가 동생 혼내주고 올게 이러고는 방에 네. 들어가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이놈 형한테 이러면 어떡해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엄마가 조금 연기를 하셔야 되죠. 네.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큰 아이가 상처 받을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럼요. 알겠습니다. 연령에 따라 또 다른 훈육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벌써 마지막 사연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많죠. 맞벌이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고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아이가 버릇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막상 엄하게 대하자니 아이가 엄마 아빠를 무서운 사람으로 알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더 뭔가를 해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버릇 없어질까 봐 그렇게 막 훈육을 하려다가도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는데 소장님, 우리 워킹맘, 워킹데디한테 이제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이제 강한 엄마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워킹맘이나 이분들을 제가 상담해 보면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 사람들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집에 가정에 계신 엄마들은 어떠냐면 24시간 함께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도 불만이 많아요. 난 독방 육아야. 그런데 워킹맘들은 일하면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남에게는 남아도는 시간이지만 네. 그들한테 부족하고 또 마음도 너무 짠하고 미안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엄마 아빠가 항상 해피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세요. 네.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롯데월드는 연간 회원권 기본으로 맞아요. 끊고 계세요. 그렇게 보상 심리가 아이한테 작동을 하죠. 그러면 아이는 이유가 없어요. 미안한 마음도 그들의 마음이야. 부모의 네. 마음이야. 얘는 아무 있던데 어린이집만 안 가면 롯데월드를 가. 네. 어린이집만 안 가면 재밌는 놀이공원을 가. 네. 그러니까 걔가 어린이집 가고 싶겠어요? 아니요. 그 아이 월요병이 있어요. 아이들도 월요병이. 그래서 네. 엄마 아빠가 내가 굳이 힘들게 이 일을 하면서 주말까지 내가 노동을 해서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월요일에 어떻게 했어요? 몸도 마음도 엄마 아빠도 힘들고 네. 또 아이도 너무 재밌는 1박 2일을 보내다가 월요일 날 싫겠네요. 어린이집 가서 이렇게 멍청하게 있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둘 다에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아이가 다 롯데월드를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아이가 다 놀이동산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배 타고 오는 아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아이들도 많아요. 제가 상담해 보면. 네. 그리고 또 실제 엄마 아빠가 불화가 있어서 한 가정 부모 아이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그 그렇죠. 아이들은 다 불쌍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에요. 네. 뭔가를 특별하게 더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과하게 하려고 하니까 항상 아이한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네. 어른이 밥 먹을 때 같이 앉아 밥을 먹이세요. 밥상머리 교육 말만 하면 뭐예요? 밥을 먹을 때 혼자 먹는데. 그리고 그냥 먹어요? 엄마가 떠먹여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밥을 먹는 게 나만 이상한 걸 자꾸 준다고 생각하죠. 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청소를 하고 네. 같이 주말에 빈둥빈둥 그러면서 네. 집에서 노는 그 여유도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 또한 교육인데 뭔가 내가
큰 걸 해줘야 되고 큰 선물을 해줘야 되고 이 아이한테 시간적인 보상 또 함께하지 못했던 그 미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하고 자꾸 다른 곳에 자꾸 눈을 돌리다 보면 네. 이 가정은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워킹맘과 워킹데디한테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억지로 뭔가를 막 해주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뭔가 부모님의 자연스러운 이 환경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네.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임서영 소장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강한 엄마가 되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엄마들에게 정말 정확하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은 정도의 정말 사이다 같은 그런 육아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많은 내용들이 정말 이 시간 안에 다 포함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영재호의 카카오 스토리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통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신다든지 또 제가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글을 많이 올리니까 엄마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엄마들과 좀 소통을 자주 할 수 있게. 네, 좀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네. 자, 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서영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